전남 서해안의 외딴섬 우이도. 지난 3월 환경 스페셜 제작진이 찾은 섬은 초라하고 처참한 몰골이었습니다. 커다란 쓰레기 매립장을 옮겨온 듯 모래 해변은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바다에서 떠밀려온 플라스틱 제품들. 대체 이 바다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서해안의 또 다른 섬. 이곳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변은 바다에서 밀려온 플라스틱 쓰레기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골짜기도 예외는 아닙니다. 발견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대부분 중국 제품.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해수욕장을 독차지한 플라스틱 쓰레기. 해마다 겨울이 되면 끝도 없이 밀려오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주민들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이거 지에서 못 하겠어요 우리 주민들은. 이것이요, 이거 해수욕장이라고 보겠어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진짜. 더욱 심각한 점은 밀려온 플라스틱 쓰레기가 점점 모래 깊숙이 박히는 것입니다. 이게 쓰레기 천국입니다, 쓰레기 천국. 이 속에 다 이렇게 박혀있어요, 아주 깊이까지. 썩지 않은 채 수천 년을 버티는 플라스틱. 플라스틱은 모래 속의 그 모습을 감추며 영원한 생명을 꿈꾸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것부터 치워봅니다. 하지만 10여 년 전부터 급격히 증가한 바다 쓰레기로 이제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산을 하나 넘어서 이게 운송을 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수거를 한다 해도 가지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섬을 떠나고 이제 남은 사람들은 점점 힘에 부칩니다. 섬을 살리기 위해 올해도 뜻을 함께 했지만 언제까지 이 일을 지속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전남 서해안으로 몰려온 쓰레기의 절반 이상은 검정색 플라스틱 공이 차지합니다. 어떤 곳은 80%에 이르는 곳도 있습니다. 어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검정색 플라스틱 공. 과연 이 공은 어떤 용도일까요? 인근에 조업 중인 배를 찾았습니다. 배 타실 때 혹시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안 쓰나요? 우리 어반들은 이거 안 써요. 바다를 통해 끊임없이 밀려오는 검정색 플라스틱 공. 도대체 이 많은 공들은 어디에서 사용한 걸까요? 제작진은 단서가 될 만한 것을 찾기 위해 해변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어구로 보이는 파란색 모양의 공. 검정 공과는 크기와 모양이 다르지만 이곳에 또렷하게 지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중국 대련.
대련은 우리 서해와 맞닿은 중국 랴오닝성의 항구 도시입니다. 인구 250만 명이 사는 제법 큰 도시죠.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플라스틱 공을 만드는 곳을 찾았습니다. 공장은 시 외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공장 관계자는 제작진에게 플라스틱 공을 공개했습니다. 창고 가득 쌓인 검정공. 우리나라에 밀려오는 것과 색깔, 모양, 크기가 똑같은 공입니다. 做海上养殖用的海上浮漂。 검정공의 정체는 바다에서 사용하는 양식장용 부표였습니다. 이 공장에서만 한 달에 5만 개 정도의 부표를 생산합니다. 최근 중국에서 해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양식업 또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양식장 증가와 함께 양식용 부표 생산업체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现在海上大连整个海面规划，完部分养殖业了也有所看到发展旅游业。说养殖行业现在也挺好的，养殖大连的海带了、海胆啦、扇贝什么的。 제작진은 인근 바다를 찾았습니다.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바다 전체가 양식장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곳에서 검정색 플라스틱 공이 부표로 사용됩니다. 부표는 양식 중인 해산물이 일정한 수심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곳 어민들은 양식장에서 주로 성게를 키웁니다. 봄철이 되면 어민들은 분주해집니다. 성게의 빠른 성장을 위해 미역을 먹이로 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표가 1년 내내 바다에 떠 있다 보니 줄이 닳아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보수를 해줘야 합니다. 就是浪大的时候，晚上风天浪大，它一浪一涌，它就波动来回窜，就爱叫。 그렇다면 중국 시민들은 쓰레기가 한국으로 떠밀려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서해안에 떠밀려온 쓰레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韩国的。西海岸是韩国的西海岸。对呀，我觉得看着触目惊心，太严重了。夏天旅游。就这边的污染物，那个到人家那边。对，不光是咱们的。飘挺远的。 많은 시민들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함께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쓰레기가 한국까지 멀리 이동한다는 사실을 못 믿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我感觉咱们垃圾飘到韩国去了，我感觉不太可能吧。就基本上的话，应该吹到海滩上比较多，从那边一直吹过去的话，感觉不大，太远了。 중국 대련에서 550km 떨어진 전남 서해안의 섬 흑산도. 흑산도는 목포에서 직선거리로 약 90km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입니다. 이곳 해안에서 중국 쓰레기는 어김없이 발견됩니다. 특히 양식용 부표도 많이 발견되는데 대부분 겨울철에 강한 바람을 타고 이곳으로 이동합니다. 흑산도현 지형상 겨울철에는 이제 북풍이든지 북서 계열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거의 북서풍이라면 이 위치에서는 중국 쪽에서 많이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지난 1월 달의 기상월보를 살펴봤습니다. 흑산도의 평균 풍속은 초속 7.6m로 꽤 강한 바람이 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쓰레기들은 흑산도까지 며칠이나 걸렸을까요? 대전에 있는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이곳은 바다와 관련된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입니다. 특히 풍동장치가 있어 초속 7m의 바람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작진은 초속 7m의 바람에 얼마나 빨리 스티로폼, 부표, 그리고 플라스틱 물병이 이동하는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예. 실험 결과 부피가 제일 크고 가벼운 스티로폼이 맨 앞을 치고 나갔습니다. 그 다음은 플라스틱 물병, 그리고 제일 무거운 플라스틱 부표가 뒤따랐습니다. 실험으로 얻어진 속도를 통해 중국 대련에서 흑산도까지 평균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림을 알 수 있습니다. 겨울철 강한 북서풍과 함께 우리나라를 찾는 바닷쓰레기. 유난히 추웠던 지난 겨울, 매서운 바람과 함께 많은 쓰레기들이 우리 서해안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렇다면 바닷쓰레기로 인한 고통은 우리만이 겪는 문제일까요? 바다 양식에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춘 다도해 지역. 이곳에서 어민들은 굴, 멍게 등을 양식합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달리 스티로폼을 부표로 씁니다. 무엇보다도 가격이 싸고 부력이 뛰어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태풍과 같은 강한 바람이 불면 많이 유실됩니다. 자연적으로 그냥 떨어져가지고. 자연적으로도 떨어져요? 많이 떨어지면 자연적으로. 그렇다면 겨울철에 북서풍 영향을 직접 받는 대마도는 어떨까요? 우리나라가 보이는 쪽에 해변을 찾았습니다. 한눈에 들어온 해변은 마치 흰색의 기다란 띠를 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곳곳에서 한국산 제품들이 눈에 띕니다. 여기서 발견되는 쓰레기의 절반가량은 한국 제품들로 추정됩니다. 해변에서 조금 떨어진 숲으로 들어가면 온통 하얀 스티로폼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볍고 부피가 큰 스티로폼 부표들이 안쪽까지 날려온 겁니다. ちょうど吹いたのがここに段差がこうあってからこう溜まりやすい場所だからここにこう集中して溜まってる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ね。 그렇다면 일본만이 바닷쓰레기의 피해국일까요? 일본 가고시마 대학의 후지에다 교수. 그에게는 소중한 보물이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주운 일회용 라이터입니다. 보통 일회용 라이터에는 가게의 상호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후지에다 교수는 이 점에 착안해 연락처를 추적하고 바다 쓰레기가 어디서 이동해 왔는지 연구합니다.これは中国のライターですね。これは日本ですね。 2001년 후지에다 교수는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미국령의 조그만 섬 미드웨이를 방문했습니다. 이 섬에서 그는 모두 300개가 넘는 일회용 라이터를 수거해 국적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결과는 절반 이상이 일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どこから来てるのかなと思って調べたんですけども、残念ながら日本が6割という結果になってました。ですから日本は太平洋に対してゴミをたくさん出しているようですね。 우리나라와 7,000km 이상 떨어진 태평양 한가운데 섬 하와이. 하와이는 섬 전체가 깨끗한 바다로 둘러싸이고 온화한 열대 기후를 보여 1년 내내 관광객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다 쓰레기가 점점 하와이 해변을 뒤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요즘 모이는 횟수가 부쩍 늘었습니다. 오늘 청소할 해변은 한 달 전 찾았던 곳입니다. We're starting here and we're moving out, so there's a dry ditch about half a mile.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피해 그물과 로프입니다. 누군가가 바다에 버린 것이 강한 무역풍을 타고 해변까지 떠밀려 온 겁니다. 그런데 낯익은 글씨들이 속속 발견됩니다. 상대적으로 일본 것임을 알 수 있는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 쓰레기도 있습니다. Japanese writing, so these are things that are traveling across the sea and ending up on the beaches of Hawaii and California. 겨우 1시간 작업 만에 트럭은 쓰레기로 가득 찼습니다. 주민들은 수거된 쓰레기를 종류별, 국적별로 분류합니다. 바다 쓰레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죠. 하지만 대부분 쓰레기는 잘게 쪼개져 종류와 국적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쓰레기가 하와이 해변으로 몰리는 이유는 뭘까요? We're in the middle of the Pacific Ocean, and the currents and the winds that move in the Pacific Ocean really create our islands, make our islands act like a comb or a hairbrush that catches the marine debris within the Pacific. 쓰레기 중에는 비교적 형태가 잘 유지된 것들도 보입니다. 취재 중 제작진의 관심을 끈 쓰레기가 포착됐습니다. 곡갈 모양의 까만 플라스틱. 현지인에게 아는지 물었습니다. What do you think it is, this one? They're some sort of filters, aren't they?
하와이 사람에게 생소한 이 플라스틱의 정체는 뭘까요? 지난 3월 전남 신안군의 한 섬. 제작진은 잔뜩 쌓여있는 중국산 부표 주변에서 어업덕으로 보이는 기다란 원통을 발견했습니다. 클립을 젖히자 그 속에 곡갈 모양의 플라스틱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제품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국산이에요. 이거 장어 통발이에요, 장어. 이게 장어 통발이거든요. 그러면 바가테가 집 있어요, 또. 그럼 이것을 이렇게 콱 그 집에다 이렇게 딱 넣으면 장어가 이리 들어가요. 나오지를 못하잖아요. 곡갈 모양의 플라스틱은 통발 속으로 들어간 장어가 통발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보완된 깔때기였습니다. 우리나라 장어잡이의 본거지 경남 통영. 현재 통영에는 30여 척의 장어잡이 어선이 있습니다. 바다 장어는 일본 남부의 대륙분 근처에서 산란하고 새끼들은 우리나라 연근해로 이동해 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 년 내내 조업을 하는 장어잡이는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의 수심 100m 이내 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매일 수천 개의 통발이 기계에 의해 빠른 속도로 오르내려지는 과정 중에 많은 수가 떨어져 나갑니다. 보통 8,000개의 통발을 싣고 떠난 어선은 불과 열흘 만에 2~3천여 개를 잃는다고 합니다. 통발 몇 개나 유실돼요? 하루에 한 300개에서 한 500개. 1년에 수십만 개의 통발이 바다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실종되는 셈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사라진 통발이 어떻게 7,000km나 떨어진 하와이까지 여행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해류였습니다. 북태평양에는 4개의 거다란 해류가 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도는 이 거대한 물의 흐름으로 인해 통발은 하와이까지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의 모의 실험에 의하면 일본 쪽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거의 미국 쪽으로 향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미국에서 발생한 것들은 적도 부근을 따라 아시아 쪽으로 이동합니다. 결국 쓰레기는 해류를 따라 끝없이 바다를 여행합니다. 최근 하와이는 바다 쓰레기로 인한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로 해변을 길게 덮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 때문입니다. 손에 쉽게 쥐어질 정도로 그 양이 많습니다. 모래 본래의 회황색은 사라지고 점차 무지개색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미세 플라스틱은 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미국 캘리포니아의 롱비치. 이곳에 바다 쓰레기를 연구하는 한 척의 배가 정박해 있습니다. 이 배의 소유자는
60대 중반의 찰스 무어 선장. 그는 1994년 알갈리타 해양연구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직장을 은퇴한 후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죠. 1997년 무어 선장은 하와이에서 열린 요트 대회에 참가한 후 캘리포니아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망망대해 한가운데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군데군데 뭉쳐있는 플라스틱 쓰레기였습니다. It was just a question. Strange to find so much plastic in the ocean. 쓰레기는 어구로부터 생활 쓰레기까지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무어 선장은 여러 차례 태평양을 항해하며 특히 이곳의 바다 쓰레기 밀도가 높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오늘날 태평양 쓰레기 섬으로 불리는 이곳은 그 면적이 한반도의 6배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쓰레기 섬은 왜 생기는 걸까요? 태양과 지구의 자전에 의해 전 세계에는 5개의 거대한 해류 흐름이 있습니다. 이 해류는 끊임없이 순환하며 사람에 의해 발생된 쓰레기를 점점 한 곳에 모아놓습니다. 북태평양에는 서쪽과 동쪽 두 군데에 집중적으로 쓰레기가 모입니다. 이렇게 모인 플라스틱 쓰레기는 이곳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끊임없이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잘게 부서집니다. (1999년) 무어 선장은 연구진을 이끌고 이 바다를 찾았습니다. 바닷속 생태 환경을 살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이용한 것은 플랑크톤 채집 장비. 플랑크톤 양을 조사해 바다 생태계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연구팀은 무작위로 선정한 지역을 1km 끌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플랑크톤과 함께 형형색색의 수많은 플라스틱 조각이 함께 딸려온 것입니다. 플라스틱 조각이 너무 많아 마치 플라스틱으로 만든 국물과 같다고 해서 플라스틱 수프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지금 태평양은 잘게 쪼개진 플라스틱으로 넘쳐납니다. We had approximately an average of 300,000 particles per square kilometer, and that the weight of the dry plastic was greater than the weight of the dry plankton by a factor of 6. 일단 바다로 들어온 플라스틱은 썩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양의 자외선과 끊임없이 몰아치는 파도로 인해 시간이 지나며 점점 잘게 부서집니다. 무어 선장은 또 다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플랑크톤 채집 장소에서 물고기를 잡아 먹이가 무엇인지를 조사했습니다. 해부 결과 놀랍게도 물고기 뱃속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심지어 17개나 되는 플라스틱 조각으로 배가 가득 채워진 녀석도 있었습니다.
Now we find 35% of the fish we catch out there have plastic in their stomach. That's over 1/3 of the fish. 그렇다면 플라스틱 조각은 어떤 위험성을 지니고 있을까? 알갈리타 연구소에서는 바다에서 채집한 미세 플라스틱이 어느 정도까지 잘게 부서지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The same subject and to be able to exchange ideas and to actually get a summary of what they're looking at and see where their work is at. 경우에 따라서는 현미경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These are different types of plankton. Here's a small fish, a larval fish, but this right here is plastic. 놀랍게도 플라스틱은 플랑크톤보다 더 작은 크기로 쪼개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세 플라스틱은 플랑크톤과 구별되지 않아 쉽게 물고기의 먹이가 됩니다. One big piece of plastic can break down into thousands or hundreds of thousands of small pieces of plastic. And the problem with the small pieces of plastic are that they have more surface area on them. One of the big problems with plastic is it absorbs toxins like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and chemicals that can do harm to the system of different organisms. 바다에 떠 있는 플라스틱은 돌연변이나 신경계통에 이상을 가져오는 PAH, DDT, PCB 등 다양한 독성 화합물을 흡착합니다. 문제는 이런 유해 화합물이 묻어있는 플라스틱을 물고기가 섭취할 경우 소화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독성 물질이 그대로 몸속에 남게 됩니다. 또한 독성 물질은 먹이 피라미드를 통해서 상위 단계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때문에 최상위 포식자인 참치나 상어의 경우 몸에 농축된 독성 물질의 농도는 하위 계층의 어류보다 훨씬 많게 됩니다. 지난 2008년 뉴욕타임스는 참치회에서 아주 높은 농도의 수은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수은은 신경계통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독성 물질입니다. 참치는 바다 생태계의 최상위층에 있는 어류입니다. 특히 참치 가운데 그 크기가 큰 종류일수록 오염 농도는 높다고 합니다. 더 많은 포식을 통해서 오염 물질이 그대로 몸속에 축적됐기 때문이죠. Pollutant load of a fish comes from two sources. One from the natural food and two from the plastic that it mistakes for food. So the combination of pollutants in the natural food and the pollutants in plastic equal the total body burden of pollutants in the fish. So yes, plastic is contributing to the high levels of pollution in fish that we eat. 태평양이 점점 미세 플라스틱으로 넘쳐나기 시작한 지금 우리나라는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안전지대일까요? 제작진이 찾은 해변, 이미 부서지기 시작한 많은 플라스틱 물병들이 발견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해변에 머물고 있는 플라스틱이 잘게 쪼개지고 있습니다. 깨진 어구 또한 파도에 밀리며 가장자리가 닳아 점점 미세한 플라스틱이 되어 바다로 흘러듭니다. 지난 4월 남해안의 한 해변, 한국해양연구원의 심원준 박사팀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미세 플라스틱의 심각성을 연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작용을 반복하는데 어디다 쓰레기를 가장 많이 미세 플라스틱을 내려놓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인데요. 연구팀은 구멍 크기가 서로 다른 채를 이용해
일일이 모래를 걸러냅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크기별로 분류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나절의 작업 끝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구간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예, 50cm, 50cm에서 깊이 5cm 안에 이만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연구팀은 해변에서 채취해온 미세 플라스틱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종류와 크기별로 분류했습니다. 결과는 겨우 0.2%만이 1mm 이상인 플라스틱이었고 대부분은 그 크기가 1mm 미만인 미세 플라스틱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입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비표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유해물질 흡착을 잘하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플라스틱 재질은 이제 폴리머 아닙니까? 흔히 이제 석유화학 제품에서 이제 만들어진 폴리머 계열이기 때문에 같은 기름 성분의 이런 소수성을 가지는 유해물질들을 잘 흡착합니다. 연구팀은 해변에서 채취한 스티로폼과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인 펠렛에 묻은 독성 물질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실험 결과 두 물체에서 독성 물질인 DDT, PCB, PAH가 검출됐습니다. 스티로폼 알갱이와 펠렛 한 개를 각각 비교한 결과 특히 펠렛에서 오염 물질이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1제곱미터에서 발견된 것들을 모두 모아 조사한 결과는 스티로폼이 펠렛보다 높은 오염도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그 원인을 찾기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남해안의 섬 곳곳에서 발견되는 스티로폼 부표가 바로 주범입니다. 스티로폼은 빈 공간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쌓여 있습니다. 바닥에는 잘게 쪼개진 알갱이가 수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스티로폼 부표의 사용량이 연간 2,500만 개에서 3,000만 개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엄청난 양의 그 스티로폼 부자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사용 연한이 4년 이내이기 때문에 일부분은 계속 쓰레기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스티로폼의 가장 큰 문제는 손쉽게 부서지는 점입니다. 하나의 부표에서 떨어져 나가는 알갱이의 숫자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결국 잘게 쪼개진 스티로폼은 계속 바다를 떠다니며 유해 물질을 흡착하고 생태계와 우리 인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바다 쓰레기 발생의 또 다른 진원지는 조업 중인 수많은 배들입니다. 실제 바다에 떠다니는 많은 쓰레기는 배에서 버려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통 선원들은 배에서 생활하기 위한 물자를 싣고 육지를 떠납니다. 하지만 쓰레기가 항구로 되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 일하는 사람들이 아무 대가도 없는데 굳이 그것을 갖고 올 필요성을 못 느끼잖아요. 생각해보십시오. 10며칠 동안 2명, 3명에서 그 제주에서 24시간 내려가갖고 거기서 모아갖고 온다는 것은 한짐작으로 한짐. 어려운 환경에서 작업에 몰두하다 보면 쓰레기까지 챙기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어민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얘는
대통령인데요. 전국 근해로 다 가서 하거든. 그러면 전국 근해에 가서 다 조업을 하다가 내가 가장 가까운 항폭으로 들어간다고. 그럼 우리가 출을 해가지고 제주서 조업을 하다가 서귀포도 갈 수가 있고 성산포도 갈 수가 있거든요. 가면은 그 쓰레기를 수거해놓는 거로 거기 가서 그럼 가위 풀어야 되는데 풀면은 성산포 수협이나 서귀포 수협이나 이 사람들이 받아줘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수협 받아줘야 너가 우리 지역 배가 아니니까 너가 쓰레기 가져오면 못 받아준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싣고 나가야 돼. 여기다 버리면 쓰레기 방지법이 또 걸리잖아요. 예. 그럼 싣고 나면 버려야지 어쩝니까? 어민들도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의 심각성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다가 곧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죠. 제작진이 찾은 항구 거의 대부분은 쓰레기 수거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어선에서 매일 나오는 쓰레기는 당분간 바다로 흘러들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바다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하와이. 그렇다면 하와이는 바다 쓰레기 문제에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을까요? 하와이에서 바다 쓰레기로 가장 골치 아픈 사람들은 어민들입니다. 주로 낚시를 이용해 조업을 하는 배들은 바다에 떠다니는 피해 그물과 전쟁을 치룹니다. 많은 피해 그물이 해류를 타고 이곳까지 떠밀려와 배의 스크루에 자주 걸리기 때문이죠. 성가신 일이지만 어민들은 발견하는 즉시 그물을 수거합니다. If we don't do it, it's going to stay there forever. And another thing too is if it's nighttime and I don't see it, I could end up driving right into it and then I have it in my propeller. So yes, we're helping the environment, but also we like to make sure that I don't run into it or my friend doesn't run into it. So this is why we collect it. 피해 그물을 가져온 어민들. 피해 그물을 카트에 담아 인근에 있는 수거 장소로 옮깁니다. 이곳에 커다란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모르는 선원들을 위해 여러 언어로 표기된 안내판도 있습니다. 수거해온 폐그물을 컨테이너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수거는 매주마다 인근에 있는 고철 회사에서 도맡아 합니다. 이렇게 수거되는 폐그물의 양은 매년 100톤에 이릅니다. 이 회사는 수거해온 폐그물을 분쇄기를 이용 잘게 부숩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쇄된 폐그물은 쓰레기 소각장으로 옮겨집니다. 땅이 좁은 하와이는 매립장과 전기 부족의 문제를 쓰레기 소각을 통해서 해결합니다. 이곳에서 매년 100톤에 이르는 피해 그물은 43가구가 1년에 쓸 수 있는 전기로 탈바꿈합니다. 그런데 바다 쓰레기를 전기로 바꾸는 이 프로젝트는 하와이 주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바로 어민들과 지역사회 기업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참여해 바다 쓰레기로부터 하와이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So we're keeping it out of the landfill and we're giving electricity to homes in Hawaii. So we thought this was the best thing to do to help our environment. And we couldn't be able to do it unless the partners all cooperated to work together. Instead of turning this into the landfill where all this plastic will sit in the landfill for thousands of years,
it's now making electricity for Hawaii people. 해마다 우리 해변은 점점 밀려오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넘쳐납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도 밀려오는 만큼이나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바다로 배출합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단 하나, 바로 바다로 흘러들지 않게 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 해변을 뒤덮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처리 방법에 대해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No, unfortunately, marine litter is such a problem which cannot be resolved overnight, because garbage is coming from land, from sea, from ships, and installations, from aquaculture farms. Unfortunately, we will have to deal with these problems for many years to come. Therefore, international attention is absolutely crucial to resolve it by joining efforts from different countries and from different sectors of economy and society. 불과 반세기 만에 바다는 플라스틱으로 뒤덮였습니다. 우리가 그간 당연한 듯 누려왔던 맑은 쪽빛 바다의 풍경. 미래의 아이들은 그런 바다를 그릴 수 있게 될까요? 이대로 간다면 이 아이들의 어느 먼 미래, 푸르른 바다는 영화 속에서나 존재하는 상상의 풍경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